부모에게 자식은 전생의 빛이다.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요. 자식 일이라면 빚진 사람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게 부모의 삶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우골탑, 이 말 잘 아시죠? 1970년대 신조어인데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공부를 위해 농가재산 1호에 해당하는 소까지 팔아서 학비를 댄다는 뜻입니다. 1호 재산까지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막상 그 부모가 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노후 3불통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통해야 할 것이 통하지 않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죠. 비근한 예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개발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연과 불통한 인간에게 강력한 레드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년기 삶에서 세 가지가 막히면 노후 40년이 엉망진창으로 변하니까요. 통직불통, 불통직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으로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통해야 할 것이 막히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노후 3불통, 첫 번째는 심신불통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표현이 있더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덕분에 19살 때 다리 골절을 당해서 43일간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운동장에 올라서면 마음은 언제나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소니로 빙의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몸은 이미 천근만근 저질 체력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공을 차려고 올라선 운동장이 체력 단련장으로 변하기 일쑤죠. 차야 할 공은 못 차고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마음은 아주 멋진 슛을 꿈꾸지만 몸은 이미 군뱅이에 불과하죠. 그저 세월이 젊음을 앗아간 탓이라고 변명하는 저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젊을 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내 몸 하나 컨트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심신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이 망가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정신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심신불통은 노년기 삶의 끝점을 아주 버겁게 하는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불통이죠. 불통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남남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조차 서로 안 보고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집이 하나둘이 아니니까요. 불교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부모에게 자식은 전생의 빚이다. 그래서일까요? 자식 일이라면 빚진 사람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게 부모의 삶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우골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농가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댄다는 뜻입니다. 1호 재산까지 처분할 만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막상 부모가 늙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폐륜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서 쇄골을 부러뜨린 것도 모자라서 집 밖에서 폭행, 절도,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20대 아들이 결국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물론 이 정도는 약가라고 할 만한 진짜 폐륜화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부모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폐륜 자녀도 있으니까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핏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핏줄은 남보다 못한 고통을 선사하니까요. 그것도 평안해야 할 노년기에 말이죠. 노후 3불통 두 번째는 돈이 통하지 않는 돈줄 불통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주거와 관련한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소득 없는 노년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은퇴하기 전에 직장생활 충실히 했다면 은퇴 후에 3층 연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0년 미래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58%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2명 중에 1명은 3층 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3층 연금을 완성하고 은퇴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퇴직연금이 사라지더군요. 그 이유는 자녀 결혼 지원이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그 둘을 결혼시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 3층 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은퇴한 그 이후에 3층 연금을 나와 배우자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 돈 나올 주머니는 뻔합니다. 자녀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층 연금이 있습니다. 더해서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택연금이 가능하죠. 조금 더 준비했다면 임대소득이나 투자와 관련된 이자나 또는 배당소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틈틈이 쥐어주는 용돈도 무시하지 못할 노년기 소득원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은퇴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돈주머니에서 어느 정도의 고정소득을 예상할 수 있으십니까?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행, 여가생활, 그리고 손자녀 용돈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매월 369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이대로 은퇴하면 일하는 노후, 일하지 않는 노후, 어떤 노후에 가까워질까요? 노후 40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설령 돈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더라도 돈 나가는 통로가 넓어지는 걸 막는 건 쉬운 일일까요? 노후 의료 및 간병 비용 폭탄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노후 산불통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인맥불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듯합니다. 설령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삶이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삶이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연결고리가 느슨하거나 끊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하여 주머니에 돈까지 없으면 새로운 만남도 쉬운 일이 아니죠. 빽빽했던 다이어리 스케줄은 하얀 공백으로 대신할 것이고 정도가 심하면 사회적으로 잊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원하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관계관리가 막히면 잊힌 사람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는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잘 헤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좁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으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로 탓하면서 이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지금 있는 일터에서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다 내려놓고 다가서야 합니다. 경험이나 경력의 유통기한은 짧아졌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은퇴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내가 먼저 다가서든지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회적 갇힘을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죄를 지어야만 깜빵 가는 거 아닙니다. 관계관리가 막히면 원치 않는 사회적 깜빵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점이 좀 많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누가 모르냐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해서 욕은 아닌데 욕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피드백도 있죠. 저도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불과 10분 남짓한 방송으로
피드백을 주신 분들의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위험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심도 있게 자문하고 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개인의 인생과 위험이 모두 다른 것처럼 그에 대한 처방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